예,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이제 걸음을 하는 게 중요한 시험에 이제 도전 앞두고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뭐 17가지 이렇게 있는데 짧은 내용도 있고 긴 내용도 있고 어쨌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대단히 이제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학원은 이제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원래 각 직렬 수석이 전부 다 나왔죠. 이게 원래만 뭐 특별한 해가 아니고 매년 이렇습니다. 성과들이 매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해다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의미 있게 좀 보시면은 여학생들입니다. 최연소 학생 이제 3명인데 여학생은 장희정이라는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04년생인데 수험 기간이 6개월입니다. 원래로 치면은 1월 5일 날 우리가 월요일 날 개강했으니까 1월 5일 날부터 해서 6월 말에 끝냈어요. 6개월 만에. 그 대학교 2학년이니까 뭐 미리 공부를 많이 해왔다 이런 부분이 대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했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학원에 와서 이제 쌓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입니다. 김주원 학생. 서울대 자율전공학부 학생인데 여학생도 04년생인데 여학생은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9개월 만에 국립외교원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또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서울대학 학생이니까 붙었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한동대 학생이 6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전에는 전남대 학생이 6개월 만에 끝냈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학원 입장에서 일상이다 이렇게 봐야지 뭐 특정한 학교 학생이 열심히 해서 또는 그 학생이 우수해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학원의 시스템이 단기 합격을 위해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학생은 02년생이죠. 입법고시 엄청 어려운 시험입니다. 최연소 합격했으니까 이게 수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수덕들을 보면은 나이가 좀 있죠. 국립외교원 수석한 학생은 92년생인데 그럼 학원에 와서 뭐 저 나이 되도록 공부를 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이 학생은 28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국립외교원 시험에 재도전한 학생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시 안 하다가 그 직장생활 해보니까 야, 이게 고시 붙는 게 이게 내 인생을 많이 이제 당기겠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때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했는데 이 학생이 특별한 부분이 강원도 태백 학생입니다. 그 태백에서 혼자 했어요. 태백에서. 그래서 4년의 세월을 버린 다음에 작년에 이제 우리 학원에 와서 수석으로 마지막을 잘 장식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나이가 조금 있는데 저 학생은 그 설명 영상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알고 있는 선배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뭐 붙고 떨어지고 뭐 1, 2차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힘을 냈다 이렇게 해서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학생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04, 02, 05도 하나 합격을 했었는데 05 학생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아마 그 학생이 최연소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총 90명인데 최종 합격이 저희들이 그 2차 합격으로 치면 한 115명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면접에서 일부 이제 탈락하고 최종 합격한 학생들인데 이 분포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일행이 40명 중에 서울대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한 25명, 한 60%, 65% 차지했었어요. 그 다음 재경직 보십시오. 재경직도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대가 한 80% 이렇게 비중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2명이니까 24명 중에 50% 정도 비중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외교는 한번 보시면은 서울대가 6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 합격생이 국립외교 10,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서울대 합격생이 8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10,000명이다 이렇게 하면 한 27, 8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비중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이 로스쿨 쪽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화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문과 상위권의 공도가 현상이 고시 부분에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예전에는 서울대 연고대 드러내버리면은 나머지 학교들이 합격할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이 숫자상으로 되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준이 합격하기가 조금 좋은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입은 지금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시에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붙으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학생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5급 시험 되는 걸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던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 7급이나 9급이나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경영 핵심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이제 아직은 사회 경험이 적으니까 인생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이 학생들이. 뭐 우리도 이제 뭐 대학교 때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뭐 대기업보다 연봉이 적다 많다 이걸 논의합니다. 그거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판검사 연봉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죠.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내 동기들이 뭐 판사들이 얼마나 받는지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연봉이 차지하는 중요도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고 명예가 높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듯이 사무관도 붙는 순간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뭐 사무관의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 대한민국 상위 1%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이게 연세대학 교수가 쓴 논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삼성에 가서, 현대에 가서, 뭐 SK 가서 상위 1% 진입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일 거예요. 가능하다 할지라도 20년, 30년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하고 지위는 불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20대 중반 또는 초반이 상위 1% 진입하는 길이다. 이제 남은 길은 유일하게 고시밖에 없습니다.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시험이 됐다 이렇게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죠. 이걸 안 됐을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취업해야 돼요. 취업. 그럼 취업은 쉬운가 이런 부분인데 고시하다가 취업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쉽게 붙어요. 왜 그런가 하면 최상의 이렇게 극상의 경쟁력을 갖춘 학생이 시험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안에 실력 탄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준비하던 학생하고 비교하면은 고시하다 안 된 학생들이 월등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 다음 로스쿨입니다. 로스쿨은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컨대 로스쿨을 가도 이제 괜찮은 그룹들에 있어요. 예컨대 서울대 연고대 나왔는데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을 갈 수 있다. 이 조합은 괜찮아요. 이 조합은.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가면 다 위험해요. 지금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포화 상태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매년 변호사를 한 300명 정도 배출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취업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방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건 취업했다가도 자꾸 이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에 이제 노출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다 이렇게 할지라도 경영 경제가 아니면은 자교로 스쿨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은 학과별로 티어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자교 배정이 한 30% 이렇게 되면 경영 경제를 90%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회학과나 뭐 사학과나 뭐 사범대학 하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교 로스쿨을 경영정치학과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진학해도 평생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진학해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직업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를 이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의 좋고 나쁨을 정의하면은 나이 들어서 좀 좋아지는 직업, 편해지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 내 성향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부탁하는 직업, 이게 저는 나쁜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나는. 근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나만 맞겠어요? 남한테 부탁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직업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5급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로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AI가 지금 뭐 매일 보도에 나오죠. 매일 보도에 그렇죠. 직업을 대체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 현실화 될 겁니다. 뭐 젠슨 황인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로봇이 대체할 거다 이렇게 해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로봇이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를 하게 되면 남는 부분은 공공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 쪽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AI 개발할 때는 좋았는데 AI 개발하고 나니까 다 잘려버렸다. 미국 쪽에 이제 그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한국의 현실화 될 겁니다. 그 미래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5년? 10년? 10년 안에 올 겁니다. 10년 안에. 그 10년 안이면 여러분들이 30대 초중반밖에 안 돼요. 그때 직업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 지금은 공직적으로 가야 됩니다. 공직적으로. 아니면 전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민간 쪽의 변화가 극심하다. 이렇게 하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분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해자되는 용어로는 뭐 기본소득이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그냥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원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결국 국가 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커져야 되니까 공직 부분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맞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른 때보다 직업을 하나 선택한다 이런 의미하고 지금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 갔다가 실패하면 뭐 코트라나 국정원이나 뭐 7급이나 이런 부분인데 로스쿨은 B플랜 중에 B플랜을 잡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 고시에 도전하고 혹시 떨어지면 로스쿨은 졸업하고 가는 과정이니까 그때 비로소 선택지로 마지막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봐야지 학생들이 로스쿨은 고시는 되게 힘든 것 같고 로스쿨은 뭐 생활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리트 조금 하고 뭐 학점 어차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적으니까 로스쿨 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리스크가 적으면 들어가서 리스크가 커져요. 그 다음 졸업하고 나서 리스크가 또 확장되니까 함부로 결정한 바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시에 일단 세게 도전하고 그 다음 여의치 않으면 로스쿨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이제 실패했을 때 경제 손실이 발생하죠. 종합반 기준으로 한 80여만 원 드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도전하는 가치에 비추면 그렇게 큰가 결정적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 휴학해야 되고 사회 진출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인데 다 도전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급 시험이 이제 바뀌었죠.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으니까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험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하도 공직이 안 온다 하니까 시험 난이도도 이렇게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도 옛날에는 커트라인이 어려울 때는 60점 후반, 70점 초반까지가 주였는데 지금 80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에게 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수험 기간이 그 영향으로 단축이 되고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04년생들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일이다. 원래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이 진입에 적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입한 학생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올해 진입하는 학생들도 괜찮아요. 혜택을 누립니다. 내년부터는 안 돼. 내년부터는 진입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많이 진입할 겁니다. 학원에도 지금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20%, 25% 정도 학생들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오는데 보면은 인원을 지금 많이 늘렸어요. 자, 2025년에 일행을 98명 뽑다가 원래 110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은 진입이 늘지 않았어요. 그 작년에 하던 학생들이 원래 인원이 확 늘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행운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 다음 지역직도 보니까 24명에서 29명 이렇게 늘렸으니까 뭐 숫자상으로 보면은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비율로 봐야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재경직입니다. 58명 뽑다가 70명 늘렸으니까 12명 늘렸으니까 한 20% 늘린 겁니다. 이러면 1차 컷이 뚝 떨어져요. 그 숫자상으로 보면 20% 떨어지는 겁니다. 1차 컷이. 예컨대 커트라인은 80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1차 컷이 7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웬만하면 시험이 돼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시험이 되는데 또 2차 시험에 가니까 많이 뽑아주니까 시험이 될 여건이 딴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인원이 갑자기 늘면은 하방이 되게 낮아져요. 갑자기 느니까. 근데 이게 내년이면은 또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월부터 나도 해야지. 공무원 이제 많이 선발해 주니까 나도 해야지. 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늘려치면은 진입인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또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올해가 적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립외교는 줄었죠. 2명이 줄었는데 의미 있는 증감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2명 정도면 커트라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 5급과 7급을 이제 동시에 준비하는데 혹시라도 7급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7급만 해서는 시험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7급과 5급이 라인이 달랐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이 다르니까, 과목이 다르니까 라인이 달랐는데 이제는 과목이 똑같아졌죠. 이제는 5급을 하다가 안 되면 7급을 해야지, 내가 뭐 7급은 더 쉽겠다 이렇게 해서 7급을 준비하는 부분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예컨대 뭐 3월에 1차를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작년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7급은 이제 염두에 두면 안 돼요. 내년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10월 달에 7급 준비하고 합격한 다음에 다시 5급을 도전하고, 재학생들은 그 다음에 학원의 케이스로 보면은 1차 합격하고 진로로 쪽에 6월 말에 5급 2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공부한 걸로 7급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7급만 별도로 준비하면 안 돼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5급 준비가 곧 7급 준비에 충실함이 되기 때문에, 뭐 도전하는데 왜 7급을 도전하고 5급을 버려버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5급을 도전하는 게 7급 준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출발을 5급부터 출발해서 혹여라도 안 되면 내가 7급으로 마무리 짓겠다. 근데 재학생이면은 5급 안 되고 7급 됐다 이렇게 하면 학교 다니면서 해도 괜찮아요. 학교 다니면서 5급을 그때는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 학생들 중에 2명이 요 루트였죠. 5급은 안 되고 7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7급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이번에 5급이 또 됐어요. 2명이나.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나는 7급 해보고 잘 되면 5급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객관식에 주관식은 이렇게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내려온다, 이 부분은 되게 수월합니다. 해야 될 과목이 별로 없어요. 1차는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5급 준비로 봐버리고, 2차는 행정학 한 과목 정도 더 하면 되니까 역시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7급에 묶지 말라는 거예요. 7급에 묶지 말라고. 뭐 내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 잠자리가 어디 될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7급에 묶지 말고 높은 도전하고 여의치 않으면 내려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성이 좀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한데 이걸 학교로 정하지를 말라는 것이, 학교로 내가 속한 대학 이걸로 정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외국어대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고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냥 공부를 이제 많이 해요. 외대 학생들이. 그 작년에 그 외대 학생들 왔을 때 이제 합격생이 조금 더 늘 거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전국 탑이 됐죠. 외모고시 최종 8명 됐으니까 서울대가 8명이고 외대가 8명이고 고대인가 연대인가 거기가 8명 됐으니까 전국 공동 1등입니다. 내년엔 더 될 거예요. 원래는 외대 학생들이 또 옵니다. 그 연속해서 작년에 수석, 올해 수석 이렇게 나오니까 학생들 후배들이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예요. 건국대학교가 예전에는 뭐 7명, 뭐 4명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 도전을 또 멈췄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건국대학은 합격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질이 갑자기 바뀌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고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좌우된다, 이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전의식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로 피셋 적응 부분입니다. 이 피셋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보통 이제 커트라인이 80점 정도 되니까
직렬에 따라 뭐 75점 되기도 하는데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서 나오는 걸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후배가 아니라 동료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시간 재고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재고 풀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은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한 5문제 풀다가 머리 아프니까 쉬었다가 뭐 4문제 풀다가 커피 좀 마셨다가 그다음 조금 머리가 도니까 10문제 풀었다가 총 시간이 원래는 9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한 120분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푼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점수가 여러분의 능력을 반영하는 일부 데이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몇 점인 진입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인데 언어 논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런 부분인데 자료 해석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빵점 나와도 괜찮아요. 이건 훈련이고 운동입니다. 자꾸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는 보지 마시고 학생들이 가끔 언어도 풀고 상황도 풀고 자료도 풀고 이렇게 평균 내보니까 60점도 안 되네, 나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료는 학원에 훈련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처음 하는 우리 수학 학생들도 자료 처음 하면은 35점 이렇게 돼요. 35점, 40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85, 9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 언어하고 상황이죠. 언어하고 상황인데 몇 점 나오면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한 55점, 45점 요 정도 나오면은 학원에서는 괜찮은 학생이 왔다고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나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뭐 자료는 30점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하기는 미안하니까 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보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은 뭘 보는가 하면은 이걸 봐요. 이걸 비저 점수를 올립니다. 우리가 1차 합격률이 한 76%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베리타스 학원에는 뭐 전부 다 비셋의 소질이 있는 비셋형 인간들이 오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런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와요. 수석하는 학생도 1차 뭐 떨어지거나 붙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학생이에요. 저런 학생이 오면은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차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집중하면은 점수가 올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경작이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피차타가 분리된 학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 캐파를 이래 늘려야 됩니다. 공부 캐파를. 이게 IQ 테스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역량을 키우면 점수가 올라요. 역량을 키우면 이 상태에서 한 4개 오릅니다. 4개 아니면 8개 이렇게 올라요. 8개 오르면 75점이 되죠. 그 다음 봅니다.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역량을 키웠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운동으로 치면은 체력 훈련했고 그 다음 전술 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한 4문제 오릅니다. 85점 이렇게 돼요. 학원에는 이 학생이 오면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가면은 피셋 전문가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기서 더 오른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65 또 올라가는 거죠. 8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당금률하면 90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비전문가들은 이걸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요.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떤 개인의 역량이 표현이 된다, 표출이 된다 이런 부분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이 훈련이 안 된 상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체력 훈련 시키고 공 차는 법도 가르치고 축구에 대한 전술도 입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오면은 손흥민급이 왔다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 점수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개인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시 도전의 위험성입니다. 자, 1번에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30%인데 엄청 많이 되죠. 그런데도 10명 중에 7명이 불합격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험은 성격상
2번, 3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이 제일 위험해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저런 학생들이 90% 이상입니다. 저거는 피해야 됩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따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1년에 뭐 수백 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죠. 외부에서 엊그제 왔던 학생은 8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한 실력입니다. 그 전에 왔던 학생은 혼자 외부에서 1년 6개월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학원으로 치면은 3개월 정도 했어요. 그 질은 더 떨어집니다. 양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학생이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해서 시험이 되겠습니까? 1년 6개월 했는데 공부 양이 3개월치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학생이 나머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시험이 되겠는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이 생겨요. 이게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수험기간은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다가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력이 쌓인 상태로 떨어져야 되는데 미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자기의 객관화가 떨어집니다. 내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얼마나 부족한가 이 부분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해결책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꼭 막아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번입니다.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자칭해서 접니다. 자칭해서. 내가 고시생을 한 20만 명 봤으니까 자격증 없지만 말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는 꼭 이렇게 저하고 상의하시고 포기할 때도 상의하고 포기할 때는 왜 상의해야 되는가 하면은 고시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자원인데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한 시간,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꿈, 또는 부모님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미련을 갖는데 학원에 일단 와서 1년 가르쳐 보면은 되는 자원이다, 안 되는 자원이다. 운이 따라주면 되겠다. 이건 수석 그룹이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오면은 포기시켜요. 이때까지 한 10,000명 이렇게 이상이 왔는데 그중에 한 35명은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기시켰습니다. 그럼 반응이 두 갈래로 나와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반응이 제일 많아요. 학원을 계속 이제 다니도록 유도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포기시켜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 또 미련을 엄청 갖는 반응도 있습니다. 더 해도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인데 학원의 데이터는 이렇게 애매한 데이터가 아니고 확연한 데이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포기해야 되는 관례는 두 가지 관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시가 요구하는 생활의 절제를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못 견디는 그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열심히 했는데 이 시험에 능력치가 맞지 않다. 갭이 너무 크다.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갭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자를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생활을 견뎌야 되는데 이걸 내가 견디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견디지 못한 거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결심을 열심히 해서 더 성실하게 하면은 시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의 시간 이상을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건 선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건 개인이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드랍을 해야 돼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2026년 올해 내년 아니고 해가 바뀐 올해 우리한테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1차적인 목표 기간입니다. 혹시 안 되면은 한 번 더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죠. 2026년입니다. 2026년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되면 2027년 이때까지만 해야 됩니다. 이걸 더 이상 넘기면 안 돼요. 그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고시는 시작하면 무조건 3년이 기본입니다. 1, 2차를 다르게 보니까 1차만 붙으면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니까 1차만 계속 하는 겁니다. 1차 붙으면 일단 2차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니까 유예가 있어서 유예 제도가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6개월 만에 노려보고 안 되면 여기까지 가서 안 되면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소하게 안 된다, 삭수 있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어가세요. 삭수 있게 떨어진다. 학생이면 학교 돌아가서 이어가면 돼요. 학원에 오지 말고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 학원의 의존도를 그때는 이렇게 많이 낮춰도 됩니다. 삭수 있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일부 과목은 합격했고 일부 과목은 불합격했다 이런 얘기니까 불합격한 부분의 원인을 본인이 감지합니다. 그것만 보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때는 혼자 해도 충분한 부분이고, 근데 격차가 여기서도 있는데 격차가 되게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어가면 안 됩니다. 이어간다고 해서 시험이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번 3번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길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은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해야 되고, 학업을 병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하고 시험은 안 돼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성과 없이 사람만 고단해지니까 그 길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를 위한 고시 공부를 위한 의지와 총량이 있어요. 총량이 필요할 때 발산을 해야 되는데 미리 써버리는 겁니다. 미리 써버리는데 고시 공부 초기에는 의욕이 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은데 시행착오로 그 중요한 시기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특정한 시점이 되면은 결심이 서면 그 상태로 오세요. 그 상태로 오면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가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괜히 철이 이상하게 빨리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너무 죄송하다,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이렇게 해서 혼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더 큰 신세를 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공부 끝내는 거예요. 빨리 시험부터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이 시험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 스텝으로 다르게 가든지 둘 중 하나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은 하면 안 되고 2학년이 이 자리에 있거나 영상을 본다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에 이미 관여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대로 두게 되면은 뭔가는 시작을 합니다. 뭔가는 시작을 하는데 더구나 저학년이 뭔가는 시작을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착오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학원이 원하는 학생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 백지로 오는 학생이에요. 백지로. 학원의 백지로. 작년으로 치면은 한국예술종합대학 나온 학생, 한예종. 그 학생이 이때 백지로 온 겁니다. 우리가 색을 칠래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전남대 공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홍익대 공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원이 시도하는 대로 할래요. 이런 학생들을 학원은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1월 달이 가장 적힙니다. 지금 늦추게 되면은 올해 보는 1차 시험을 대충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이렇게 하면은 1월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3월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거의 마지노선이죠. 3월에 시작한다.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7월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로 치면은 한 고2, 고3 과정에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오는 거랑 비슷하니까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이 적히고 3월이 마지노선이고 7월 이후에는 되게 이렇게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개인이 많이 한다 이 부분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1년을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7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 여건을 만들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면은 3학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죠. 지금 3학년이다 하면은 4학년이 되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4학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 졸업한 다음에 한다 이건 비추입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시험이 붙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졸업한 다음에 하는가 하면은 학교 다닐 때 시간을 함부로 쓰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 시간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야, 고시보다 좋은 게 없다. 사회생활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하니까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 철듦이 어릴 때부터 빡세게 해온 애들보다 높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변한 거지. 그 변한 것이 70이라면은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점에 대한 관리도 하고 2학년 마치고 또는 3학년 마치고 하겠다. 이런 학생들보다 그 자체가 낮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버리겠다.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하고, 근데 졸업한 다음에 그래도 뒤늦게 뜻이 생겼고 개인의 능력이 뒷받침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뒷받침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2학년은 실패했다. 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3학년은 실패했다.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졸업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개인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이 학생들은 본인을 잘 봐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경험이 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냥 고시 공부가 좋다 이걸로 안 돼요. 아주 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실패하면 낭떠러지니까. 그 다음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한 바는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가 날카로운 공부감이 있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업한 다음에는 진입하면 안 된다. 이 졸업한 다음에 합격하는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원에도 지금 졸업한 다음에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 6명 있으면은 2명이 될까? 그 정도 확률이에요. 되게 잘했던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2명을 건질까? 이 정도니까. 그 다음 군대 문제입니다. 이건 뭐 남학생 한해서 하는 문제인데 철이 안 들었으면 얼른 군대 가세요. 그 다음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시 붙고 군대 가는 게 제일 나은데 남학생들은 군대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변곡점이 생깁니다. 변곡점이 생기니까 고시에 대한 열망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군대 갔다가 나중에 복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군대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세요 그냥. 그 다음 요 얘기를 조금 내볼까요? 1학년은 2학년인데 고시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 언제 하면 제일 좋은가 하면은 노는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때. 학교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뭐 축제도 하고 뭐 연구대 가보니까 막 연구전도 하고 봄만 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벌렁거리는 게 가라앉을 때 와요. 그냥 놀고 싶은데 이렇게 공부하겠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게 다 소진이 되면은 그래도 늦어도 3학년까지는 소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4학년까지 막 노는 게 불타오른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게 하는 거니까 3학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놀고 노는 게 이제 지겹다 인생 좀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 오면 되고, 그럼 그때 오기 전까지는 뭘 하면 좋은가요? 이런 부분인데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그릴 수 있게 네가 이상하게 질러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 다 지워야 되니까 백지 상태로 오는 게 제일 고생을 덜 하는 겁니다. 고생을 제일 덜 해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은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뭐 전국의 수능을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걔가 전체 8등을 했대요. 수능을 8등. 그래서 고시 공부하러 왔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노는 DNA가 되게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애입니다. 노는 걸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이제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고시 공부하러 왔어요. 대학교 1학년이.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 못하게.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보니까 애가 있어요. 내가 저 입시를 허가 안 했는데 그래 불러가지고 너 뭐냐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고시 공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원장 선생님 사인을 자기 위조했대요. 위조해가지고 원서에 그래 나중에 사인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또 위조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언제 시험이 됐는가 하면은 4학년 때 됐습니다. 그 학생이 3학년 때 와도 4학년 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생활 1, 2년 그 나이에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학원에 오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마음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뭐 서둘러서 고시 합격이 당겨지면은 서두르는 것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시행착오입니다. 원래 1차 시험을 올림픽을 응시하자. 이게 뭔가 하면 참가 예를 두겠다.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이번에나 마찬가지 1차 시험 느슨하게 준비하는 응시하겠다. 3번에 1차 시험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응시하겠다.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저거는 시험은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어떤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내 친구는 뭐 기출문제만 몇 회 풀어보고가 합격했어요. 이런 얘기인데 거기 다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과장되게 나오는가 하면은 합격생들이 합격한 내의 기억을 얘기해요. 일부러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첫 해는 우리 피셋 아니라 수석한 학생들, 그 다음 피셋 막 90점 넘게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첫 해는 한 4, 5개월 합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이렇게 요령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작게 해요. 이렇게 뭐 한 달, 소질 있는 친구들은 뭐 3주, 4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들어가는 심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 내가 잘 볼지도 몰라 이런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무조건 못 봅니다. 못 봐요. 못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또 되는가 하면은 수험생활 내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내 점수가 그 모양에 있지 이게 계속 괴롭혀요. 그럼 내년에 수험생활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1차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해서 응시한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험 삼아 응시한다. 이 부분이 가장 나쁜 태도니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이 됐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최선을 다했는데 격차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데이터로 의미가 있어요. 내년에는 요만큼 했더니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요만큼을 더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어쩌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월까지 1차만 공부하고 응시하겠다. 이것도 좋지가 않고 또는 3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3월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학생이 있는데 2달을 버리는 겁니다. 2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노베이스인데 그냥 시험 1차 준비하고 이것하고 연결되겠네요. 1, 2, 3번하고 그 다음 3월부터 시작해야지 중간에 뭐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합격 목표 연도가 원래 2026년 6월이니까 그때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면은 지금은 하루가 아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 3 응시한다. 그 다음 원거리 통학한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년 이상 장기 수험 계획을 세운다. 되게 많죠. 저런 경우가. 한 3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한 3년간은 우리에 밀어주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년까지 밀어줘서 안 되면은 단호하게 지원을 중단을 하는 게 서로 간에 맞는 판단이다. 이거는 생각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재학증 기간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1차 모의고사하고 피셋 캠프로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작, 행정법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 있다. 그 다음에 1차 공부도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캠프로 들어가시고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윈터스쿨로 들어가세요. 윈터스쿨로 들어가서 1, 2차를 균형 있게 한다. 대신에 1차 합격에 더 비중을 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1차 합격하면은 100일 목표 몰입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04년 학생들이 최연소로 된 학생들이 요 코스입니다. 요 코스. 요리로 와서 요렇게 간 학생이 있고 요렇게 간 학생이 있고 그 다음 1차 합격한 다음에 몰입반 들어가서 최종 합격을 노리고 1차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규 종합반으로 가서 예비전환 하면서 선행학습으로 충실히 1차 합격한 학생들을 못지않게 공부 밀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했는가 여기에 속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선행학습이 돼 있다. 국립외교는 경작 5급은 경작 행정법이 돼 있다. 그 다음 1차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좀 했다 이렇게 하면은 피셋 캠프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스쿨로 진입을 하는 게 현실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격 로드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미 지나갔고 피셋 캠프로 가든지 윈터스쿨로 가든지 해서 1차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1차 합격하게 되면은 생초치 합격 목표 120을 몰입반에 가고 2차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정규 종합반으로 편성이 되고 불합격하면은 바로 이렇게 정규 종합반으로 가지만은 지금 시기에 시작하면서 불합격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 이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증렬은 특별한 경쟁이 있지 않으면 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 경쟁은 선발 인원이 6명이니까 원래도 너무 적고 국제통상은 의학에 대한 특장이 있으면 가능한 괜찮은데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5급을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한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작은 부처에 가서 스스로 시야를 좀 좁힌다. 물론 전문성은 길러지겠지만은 국가 돌아가는 전체에 대한 경험을 할 기회가 좀 없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수증렬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제 조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이고 적용과 일행 부분입니다. 정착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적용으로 가고 경작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일행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경작을 전공했거나 또 피셋 적응성이 대단히 높은 학생들이 적용직에 상대적으로 좀 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수리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경작이 베이스가 되는 시험이고 나머지 논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니까 적용직의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소질이 좀 있었다 이런 학생들 또 경작을 해보니까 대단히 쉽더라. 이게 전제가 되면은 적용직으로 가시고 아니면 일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립외교는 부분입니다. 이 외국어를 통과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통과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중요해요. 가끔 학생들이 나는 영어에 취미가 있어서 외견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 외국어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국립외교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이 외국어를 했다 아니면 대학 가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외국어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선택하되 현재 이 외국어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외국어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원래 시험을 볼 때까지 통과가 또 불가능하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은 뭘로 보는가 하면은 국제통상으로 올려보세요. 국제통상은 잘 들어야 돼요. 국립외교는 국제통상으로 봐요. 국제통상으로 보게 되면 이 외국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외국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시험을 안 보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1차를 안 보게 되면은 내년에 1차가 처음이니까 1차가 되더라도 2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1차를 본다 이렇게 보시고 왜 이제 국제통상으로 보라고 조언하는가 하면은 국제통상 시험이 붙게 되면은 2차 과목이 경작하고 국제법이 같아요. 그래서 2차 경험도 두 과목에 한해서는 진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컨대 국제통상이 국립외교하고 컷이 비슷하니까 통과됐다. 그 다음 2차 과목을 두 과목을 경험했더니만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국제정치 한 과목만 남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준비할 때 수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6년 1차 시험을 포기하는 우려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통상으로 가서 필요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합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리게 되는 친구들이 있네요. 20살에서 24살, 20%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조금 이렇게 붙어서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5에서 29살까지. 이게 여기 학교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교 때문에 저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요 어린 칸은 학원입니다. 이 나이가 조금 더 들은 칸이 학교 고시반이에요. 요 차이입니다. 학교 고시반에서도 시험이 많이 되죠, 그렇죠? 뭐 고대다, 연대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됩니다. 성대도 학교 고시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 차이가 이겁니다. 수험기간이에요, 수험기간. 수험기간이 길게는 4, 5년 차이가 납니다. 4, 5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는 이게 사무가는 기회비용이 1년에 1억입니다. 학원에 오면은 요 연령대로 시험이 되는 것이고 학원 밖에서는 이 연령대로 되니까 이 연령대로 된다 이런 얘기는 개인이 엄청 고생했다 이런 부분이고 안 되는 비율도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탈락률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나이 때까지 된다 이런 얘기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불합격한 학생들도 엄청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 조언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나는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 하면 이거 말릴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지금 내가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 나는 장수형 길로 가서 합격하겠다 이 길을 택하겠는가? 그건 아닌 거죠. 비용이 더 줄어드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한 4, 5년 해버리면 기회비용까지 가면 5억이 되는 것이고 학원에 오면 1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 길로 사회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한 사람은 모델을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성공한 사람은 모델을 우리가 흉내내는 거죠. 그래야 반이라도 하니까. 자, 진입 초시생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1번에 목표 기간은 3년 이상 설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3번 같은 얘기입니다.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이것도 안 돼요. 고시 공부가 해보고 잘 되면 그렇게 가벼운 공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 뜨거운 게 좀 있어요. 뜨거운 게. 엊그제 왔던 남자애는 지역 부산 학생인데 자기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부산 지역을 쓰겠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부산에 선출직으로 꼭 출마를 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이제 기반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뜨거운 게 좀 필요합니다. 직업 이상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학업과 병행한다 하시면 안 되고 고시반에 산다 역시 오래되고 인강으로 한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단가반으로 한다 자기관리가 안 되고 내가 돈을 벌겠다 9번에 군복무 직장생활을 병행하겠다 예전 경우를 빼고는 불가능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돼요. 1년차 이상 경험자인데 이거는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되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뭔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되어가는데 합격하고 점수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개인이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빨리빨리 이렇게 수술대에 올라야 됩니다. 고려 때 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 하는데 질이 낮다 4번입니다. 합격 경험자가 없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한다. 그 다음 5번, 6번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 기회가 없죠. 단가반 수강한다. 또 스스로 의지발동을 해야 된다. 학원에 오면은 학원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게 힘듭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옆에 자꾸 공부하니까요. 앞을 봐도 얘가 또 공부를 해요. 그 다음 맨날 시험 성적이 붙고 이렇게 하니까 학원에서는 놀겠다고 마음먹는 게 되게 의지가 필요해요. 야, 오늘 내 야무지게 한번 하루 그냥 몰아낸다. 이게 되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밖에 있게 되면은 공부를 하자면 본인 의지 발동을 해야 돼요. 오늘 세대했으니까 야무지게 마음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수험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또 중요한 얘기들이죠. 시행착오. 고시 합격에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하다 보면 3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부 양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국립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3과목입니다. 얼마나 하겠어요? 3과목을 3년 한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3과목이에요. 형식적으로 4과목이지. 경작행정법 2과목, 정착행정학 합치면 1과목입니다. 얘가 4천이에요. 그 다음 재경직, 경제학, 재정학 같은 과목이고, 그 다음 행정학, 행정법 3과목이에요. 3과목. 3과목으로 3년을 한다. 이게 뭔가는 시행착오가 수반됐다는 얘기지. 공부양이 3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어떻게 우리 6개월 만에 시험 되는 학생이 나오겠어요? 매년.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공부량이 그렇게 줄어 있는 겁니다. 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를 기점으로 잡자 이 부분입니다.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이니까 내가 그 아래 될 것인가 위에 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나이 들어서 되겠어요? 빨리 되는 게 좋지. 학교 다니면서 되고 시험 되고 나서 학교 다니다가 공무원들 입직하고 이게 제일 낫죠. 고립된 수험생활입니다. 1번에 말씀드렸고 2번입니다. 단가반으로 오고 스터디에 참여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시스템은 지원이 없는 것이고
3번입니다. 학교 고시반에서 한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학교 고시반에서 한다. 학교 고시반에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학원에 열심히 했는데 원래 안 되고 내년에 싹수 있게 안 됐다 하면 고시반에 가면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고시반에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장소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죠. 많이 공부하는데 얘들이 바보들입니다. 얘들이 대학교를 갈 때는 사교육을 엄청 받아요. 그 대학교를 갔어요. 그 고시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근데 혼자 하려고 달려들어요. 해톡톡이들이. 걔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3년 만에 시험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 소문이 자작합니다. 근데 학원에는 3년 만에 시험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은 걔는 되게 드문 유형이에요. 학원에서는 아까 봤듯이 6개월 만에 시험이 되었다, 9개월 만에 시험이 되었다, 이것도 자작하게 소문나지 않습니다. 그냥 매년 있는 일상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시험이 됐다 하면 그냥 포멀하게 됐구나, 그냥 흔한 케이스다 이렇게 하지, 학원에는 3년 만에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아우 고생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한다, 고시반에서 한다, 인강을 한다, 이 부분은 이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왜 이제 시험을 보고 첨삭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내 걸 평가해야 되니까. 이게 더뎌지는 겁니다. 자, 고리버 부작용입니다. 1번에 심리적 우울감입니다. 혼자 말라게 돼요. 얼마 전에 왔던 그 친구도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 학생인데 신림동 와서 한 8개월, 9개월 됐답니다. 저를 처음 봤죠. 나도 걔를 처음 보고 걔도 이제 저하고 대면을 처음 하는 것인데 한 시간을 막 떠들어요. 한 시간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말해본 지 얼마나 되냐 하니까, 말해본 지 얼마나 되냐 하니까 엄마하고 저녁에 통화하는 거 빼고는 말해본 지가 지금 2주가 됐대. 내가 처음으로 말해보는 2주 만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머릿속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비정상적으로 지금 우울감이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으면 처음 보는 학원 원장님하고 엄청 쉬지도 않고 얘기를 해,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혼자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혼자 말하게 돼, 혼자 말하게. 혼자 말하는 겁니다. 혼자 말할 단계가 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는 뭐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고립되면 안 되고. 2번 공부 강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거기다 인식이 없어요. 2번에는 3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가 실패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해본 공부니까. 또 주관식이고 어렵고. 그 다음 4번, 5번입니다. 이게 3번의 학교 고시반입니다. 잘못된 조건은 노출됩니다. 신림동에 스터디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깨버리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학교 고시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생들이 여러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뿜뿜합니다. 신납니다.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길로 착실히 데려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인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공부는 이제 많이 됐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공부 의지는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되게 바빠져요. 바빠지고 1차 끝나면 1차 붙은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끝나면 그 다음 공부 없습니다. 막 흩어져요. 그러다가 또 찬바람 불면 또 공부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1년 있게 밀도 있게 쭉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에 여러분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공부 방향을 바로잡아서 빨리 끝내자. 이게 뭐 단가를 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논란의 여지는 없죠. 이렇게 보면은 5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반 합격생을 학원에 가져오죠. 절반 합격생을 200명 중 우리가 100여 명 이렇게 가져오니까 절반을 가져오면은 그 절반은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원이 300명이 절반을 가져와요. 100명 이렇게 가져와 버리니까 나머지 100명을 응시자들이 10,00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 9,000명이 100명을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 외부에서는 그냥 러프하게 잡으면은 학원 밖에서는 100대 1의 경쟁이고 학원 안에 들어오면은 3대 1의 경쟁이에요. 학원 안에서는 3대 1이다 이런 얘기는 30% 되는데
고등학교로 치면은 3등급 정도 하면 돼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3등급 하면 되니까. 고시를 3등급 안에 들면은 합격한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학원에 뭔가는 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왜 이제 그런 힘이 나오는가 보면은 이게 학원에 오면 우수 집단이 있습니다. 7번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 수석이 있습니다. 내 스터디 이렇게 8명 한 팀인데 그중에 수석이 섞여 있어요. 매년. 또 한 팀인데 원래 공부한 지 몇 달 안 되는 친구인데 최연소 합격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 수석이 하늘에 떨어지는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올려도 조사해보니까 일반 행정에 우리 학생이 8명입니다. 1등부터 10등 안에 8명이 있어요. 재경직이 7명입니다. 입법고시가 어려운 시험은 우리가 절반 이상을 가져와버려요.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집단 때문에 보완이 되고 또 나 장점을 또 상대방이 전달하고 하니까 시너지가 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학원이 하는 역할이 학생들하고 시스템하고 잘 이렇게 어울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밖에서 여러분 수석 만나려면은 되게 귀하죠. 고시 수석했다 이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학원에 매년 있습니다. 매년. 우리 흔한 학생 중 하나예요. 그냥 원오브댐이에요. 그 특별한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만큼 학원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타건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거는 뭐 6, 7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 학원 외에는 성과를 내는 학원이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오는 게 맞죠? 요 1, 2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용어들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원의 관리를 얼마나 하나요? 뭐 어떻게 해주나요? 이런 부분인데 고시하는 학생들이 일일이 생활을 터치할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런 수준 학생이면 고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엄격하게 생활 통제를 하면은 효과가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1년에 저희들이 6개월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색 캠프 1차를 위해서 2개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2개월 동안 우리가 가둬놓습니다. 학습관이 있어요. 가둬가지고 통제합니다. 문 걸고 문 열고 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통제를 하고 2차입니다. 2차에 스파르탁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4개월간 통제를 합니다. 90분간 공부하고 20분간 쉬고 그 룰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은 퇴출을 시키고 시험을 매일 보고 계속 시험 성적에 대한 오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극도로 유도하는 기간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이제 과정들인데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밖에 학생들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여러분이 윈터스쿨에 오면은 우리가 행정법 경작을 선행을 시킵니다. 근데 밖에 학생들이 왜 이제 실패하는가 하면은 밖에 학생들은 위에 있는 두꺼운 글씨만 보여요. 위에 있는 두꺼운 글씨가. 예비순환 이렇게 하면 이걸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비 고1 지금 고등학교를 치면 요거는 고1, 고2, 고3 그 밖에서 보기에는 예비 고1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보면은 고2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7월 달에 보면은 고1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고3까지 맞춰버려요. 계속 선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강으로 이렇게 두꺼운 라인을 따라가고 영상을 무료로 지원해서 계속 선행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시기 1차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끝내버렸어요. 2차 공부를.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어 오는 겁니다. 외부 학생들은 이제 배우러 오고 우리 학생들은 끝난 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외부 학생들은 이것만 보고 삼선안에 와서 이제 글을 그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기 시작하니까 시험이 안 돼요.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고 최소 오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3년을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의 선배들이 고시 공부는 최소한 3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요 시행착오 때문에 그런 겁니다. 3년 할 공부 거리는 아닙니다. 뭐 세 과목인데 3년 한다 이 부분은 숫자상으로 좀 맞지가 않죠.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는
2차는 일주일에 3번 1시간 정도 진행하고 1차는 일주일에 6번 합니다. 하루에 90분씩 이렇게. 요거보다 중요한 말이 누가 하는가요? 말입니다. 누가 하는가. 스터디 진행을 국립외교는 작년에 수석한 학생이 진행을 했죠. 그제 이제 발령받았다고 이제 멤버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수석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에 진행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재학 중에 붙은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 국립외교원 학생이다 생각하면은 수석 학생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만나요. 우리가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 1차 할 때는 일주일에 6번을 만납니다. 지도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럼 시행착오는 최소한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없어버리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공부이다. 그 다음 필요한 강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시행착오는 맞는다. 요 스터디 진행자를 저희들이 리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리더를 선정할 때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 착실해야 해야 되고, 그 다음 공부 수험 기간이 짧아야 되고, 이런 학생들을 선정해서 신중하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주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합격생이라 할지라도 합격생은 여러 과목을 하는 거죠. 우리는 특정 과목이 있고 그 보는 눈이 전문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 차이를 강사들이 직접 지도하면서 과외식으로 지도해서 마지막으로 점수를 올려준다.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1등 하면 50만 원 이렇게 과목별로 지급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위 30%까지. 위에 상위 30%. 30% 되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보니까 고시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내가 지금 합격하고 있는가 이 불안감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장학 증서를 받게 되면은 제대로 지금 타켓단에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는데 환불 안 받는 게 좋죠. 시험이 되는 게 좋죠. 그러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타이트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피셋 캠프입니다. 1차. 요때는 100% 응시하고 100%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환불을 해드립니다. 5년, 6년 동안에 환불해준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서울대 자유전공 남학생인데 시험 보는 날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그 학생 외에는 제가 환불해준 기억이 없어요. 다 붙었다 이런 부분이고. 2차입니다. 2차도 우리가 관리하는 4개월이 있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 4개월 동안은 100% 출석하고 100% 응시했는데 100명 중에 40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환불해드리는데 환불 대상자는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다 붙어요. 요 정도 타이트하게 하면 붙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이제 선발하죠. 우리가 선발하는데 뭐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봐서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볼까 이런 학생이 있어요. 해볼까 못 견디니까 그 학생들은 제가 커팅하고, 그 다음 지나치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삼촌뻘이 와요. 뭐 그때는 46살 어디 뭐 회사에 뭐 부장급인데 회사 다니면 되지 뭘 공부를 해. 그래서 뭐 젊을 때 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오면은 우리 학생하고 조화가 안 되니까 그때는 제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가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 그건 이제 저한테 무례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더 심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때는 가차없이 이렇게 예면을 합니다. 그 다음 상담을 얼마나 해주는가 이런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저게 표기는 안 돼 있지만은 합격생들이 거의 다 해결합니다. 뭐 일주일에 3번 만나고 일주일에 6번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해결하고, 아니면은 강원교육 선생님들 또 저한테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담의 통로는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부분은 고민이 생기면 얼른 와야 됩니다. 얼른 고민 키우지 말고 학생들끼리 고민 해결하지 말고 얼른.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이 있습니다. 1차가 있으면 하루에 6시간, 1차가 없으면 하루에 4시간, 나머지 시간은 스터디하고 선행학습하고, 그 다음 주간학습 일정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열심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고
일요일마저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무리한 계획, 좋지가 않고, 이게 이제 아직은 학생들의 공부 경험이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한 미숙함이 있습니다. 학원에 오면 OT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나는 7시간 자면 개운하다 이렇게 하면은 8시간 자겠다고 결심을 하고 와야 돼. 나머지 시간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쉴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요일도 공부하고 평일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부 밀도가 너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느슨해지니까 일요일은 집중해서 팍 쉬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세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거나 여자친구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요일 날 만나면 되니까 그냥 생활에 큰 변화 주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고, 일요일 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본인이 판단합니다. 2차 시험이 한 달 반 남았다, 일요일 날 쉬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이 있고 시험에 임박한 패턴이 있고 그때그때 스스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통학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거주하는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신림동으로 와야 됩니다. 시험이 안 돼요. 이 지역은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1시간 걸려 가면은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고시생이 길바닥에 4시간 버린다. 불가능해요. 양적으로. 그 다음 더 이제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학부된 시간에 질이 떨어져요. 피곤해서. 피곤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약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통학하면 안 돼요. 걸어갈 수 있는 데 제일 좋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데가. 그럼 우리 애는 딸이니까 또 다른 이유로서 우리가 좀 라이딩을 하면 어떤가요?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가 예컨대 경작 시험이 내일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1시까지 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1시까지. 강원 독서시험 1시까지 달리고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엄마가 10시 반에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되게 피곤해요. 빨리 들어가 좀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엄마가 또 10시 반에 와요. 그 컨디션이 일관되게 이게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를 하면은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2년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아빠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이 학생이 저한테 SOS를 요청했어요. 아빠가 이제 저 아빠가 아니라 이 집이 송파에 사는데 아빠가 얘가 고시공 말이니까 새벽 일찍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차 안 막힐 때. 그 송파에서 여기까지 오면 뭐 25분 30분이면 그 시간에 온다고. 근데 이 학생 왜 저한테 SOS를 요청하는가 하면은 아빠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미치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빠를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되기는 됐는데 비전문가들이 이제 또는 부모들이 하는 어떤 말도 고시생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잘못 말해 그런 게 아니고 본인 때문에 본인이 처한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내보내서 빨리빨리 공부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신림동 오면은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세요. 시중 원룸으로 가지 마시고 특히 이 학생은 학원 원룸에 들어오세요. 학원 원룸이 학원이 운영합니다. 학원이 매입한 건물, 임대한 건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어요. 그 주인들하고 계약하게 되면 요즘 전세 사기는 뭐네 이런 위험성들이 있죠. 학원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고 우리 학생끼리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고시 식당입니다. 식당은 신림동에 식당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하니까 식당 이용하면은 먹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 장소는 학원 독서실 50점. 이번에 가격 할인 이런 부분인데 이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반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반이 있어요. 관리반에 들어오면은 6만 원, 자율반은 9만 원이에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주면 돈을 깎아줘요.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해줘도 고맙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관리반이 더 좋으니까 관리반에 들어와서 관리를 받으면서 생활의 패턴을 좀 잡자.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고시 진입 단계는 오늘도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꼭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시작할 때 아까 얘기를 빠뜨렸네요.
우리 애한테 맡겨 우리는 지원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뭘 압니까?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이.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지혜는 있어요. 야 네가 도서관에서 인강 들으면서 하면 위험하다 이 기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럼 길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애들은 모릅니다. 애들은 지들끼리 해요. 지들끼리 하다가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려요. 근데 2년 3년 이렇게 흘러버리면 더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그때는 방향을 수정을 못해요. 본인이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4년 5년 6년 그때 시험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돼버리면 또 치명적이고. 학원에 같이 오는 게 좋고 진행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이때는 버려버려야 돼요.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뭐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뭐 우리 애가 지금 뭐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편안해지세요. 그냥. 남학생이면은 군대 한 번 더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학생이면은 그냥 군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편안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학생한테도 좋습니다. 부모님도 노심초사 이런 부분들이 전이가 되면은 나쁘니까. 그다음 마무리 단계 뭐 시험이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은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 오시면은 그때는 제가 매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무리에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좀 들리면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짧게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죠? 네. 신청하신 분들은 저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학원 근처에 계시면은 저희들이 연락드리거나 아니면 학원 안에 계시면은 안내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